어머님, 5천만 원 어디 갔어요? 통장에 있던 돈이 사라졌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내 앞에 통장을 던지듯 내밀었죠. 목소리가 떨리는 게 아니라 차갑게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던 오후 햇살이 통장 표지에 반사되면서 내 눈을 찔렀어요. 손가락 끝이 저릿했죠. 통장을 받아들었는데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뭐? 무슨 소리야? 내가 통장을 펼쳐들었는데 진짜로 잔액이 5천만 원 줄어 있더라고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1억 2천이었는데 7천만 원이 찍혀 있었죠. 숫자를 2번 세었어요. 가슴이 쿵쿵 내려앉는 게 의자 등받이를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죠. 제가 확인했어요. 어머님이 출금하신 거 맞죠? 수진이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얼굴에 그림자가 지더니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죠. 입술 한쪽이 살짝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구분이 안 갔어요. 난 돈 안 뺐어. 목구멍이 막혀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허리를 펴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소파 팔걸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았죠. 손톱 밑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아들 민수가 부엌 쪽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냉장고 손잡이를 잡은 채로 멈춰 있더라고요.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내가 아들을 쳐다봤는데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반복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죠. 어머님, 어디 쓰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친절한 척하는 말투였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죠.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보는 자세로 서 있었어요.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난 진짜 몰라.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손으로 명치를 눌렀는데 심장 소리가 귓속까지 쿵쿵 올라오더라고요. 머리가 지끈거렸죠.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눌렀는데 맥박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통장을 다시 펼쳐서 거래 내역을 하나씩 따라갔어요. 출금 날짜는 3주 전이었죠. 출금 장소는 은행 본점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그날 난 집에 있었는데 은행을 간 기억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점심 준비했던 게 기억났죠. 은행은 안 갔어요. 절대로 안 갔어요. 어머님,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더 가까이 왔어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살짝 눌렀죠. 그 손의 무게가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죠. 얼굴이 화끈거렸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난 안 갔다니까. 소리를 질렀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진이 손을 뿌리치려고 했는데 팔이 떨려서 제대로 힘이 안 들어갔죠. 그 순간 수진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거실 전체에 퍼지더라고요. 민수가 드디어 우리 쪽으로 왔어요. 느릿느릿 걸어오면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었죠. 나를 쳐다보지 않고 창밖만 보더라고요. 턱을 손으로 문지르면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엄마, 진짜 기억 안 나? 아들이 나한테 물었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안 들릴 뻔했어요. 나를 보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이마에 주름이 깊게 잡혀 있었어요. 난 안 갔어. 너 엄마 못 믿어? 목이 메었죠. 눈물이 핑 돌았는데 절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눈을 크게 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어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오늘 하루가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이야기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종이 몇 장이었죠. 테이블 위에 탁 놓더라고요. 은행 거래 명세서였어요. 출금 기록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죠. 그 아래 또 다른 종이가 있었는데 CCTV 사진이었어요. 은행 창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찍혀 있었죠. 그게 나였어요. 머리 모양도 내 머리였고 입고 있던 옷도 내가 자주 입는 회색 점퍼였어요. 근데 그날 기억이 전혀 안 났죠. 사진 속 내 얼굴을 들여다봤는데 표정이 멍해 보였어요. 눈빛이 초점이 없었죠. 사진을 손에 쥐었는데 종이가 젖어 들어가더라고요. 손에서 땀이 계속 나고 있었어요. 이거 봐요. 어머님이 직접 가셨어요. 수진이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죠.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팔짱을 다시 끼고 나를 내려다보는 자세로 섰어요. 한쪽 눈썹이 올라가 있었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사람이 분명 나인데 그날이 기억나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혀로 하찼는데 쓴맛이 났죠. 그럼 돈은 어디 있어? 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허리를 숙여서 주우려고 했는데 어지러워서 주저앉을 뻔했죠.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님이 쓰셨잖아요. 수진이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터치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화면만 보고 있었는데 입가에 미소가 살짝 걸려 있었어요. 민수가 옆으로 와서 내 팔을 잡았어요. 힘을 주면서 나를 일으키려고 했죠.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는데 아들이 계속 잡아당기니까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죠. 민수 팔을 붙잡고 균형을 잡았어요. 엄마, 일단 앉아. 민수가 나를 소파로 데려갔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쿠션이 푹 꺼지면서 몸이 뒤로 기울었죠. 등받이에 기대서 눈을 감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심장 소리가 귀를 꽉 막아버리는 것 같았죠. 수진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죠.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그릇이 움직이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죠. 그러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 있는 반찬 용기들을 하나씩 꺼내는 소리가 났죠. 여기 통장이 또 있네요. 수진이가 냉장고 야채 칸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비닐봉지에 쌓여 있던 거였죠. 내가 숨겨뒀던 비상금 통장이었어요. 그 안에 3천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숨겨뒀던 거였죠. 수진이가 비닐을 뜯어내면서 통장을 펼쳤어요. 어머님,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수진이가 통장을 들고 내 앞으로 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더니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핸드폰으로 계좌번호를 찍고 잔액을 찍고 거래 내역까지 전부 찍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화면을 넘기고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통장까지 알려지면 안 되는 건데 이미 늦었죠. 일어나서 통장을 뺏으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재빨리 몸을 틀면서 피했어요. 그러고는 통장을 가방 안에 집어넣었죠. 이거 제가 보관할게요. 어머님이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입에만 걸려 있고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가방 지퍼를 잠그면서 어깨에 메었어요. 야, 그거 내 거야. 돌려줘. 손을 뻗었는데 허공을 잡았어요.
수진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거든요. 균형을 잃어서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죠. 손목에 힘이 쭉 빠지면서 테이블이 덜컹 소리를 냈어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 어머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수진이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투가 날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았죠. 손바닥을 쫙 펴서 나를 진정시키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뒤로 물러났죠. 민수가 중간에 껴서 나를 막았어요. 어깨를 잡으면서 소파에 다시 앉히려고 했죠. 힘이 세서 밀려났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허리가 삐끗하면서 통증이 왔어요. 허리를 감싸쥐었죠. 엄마, 진짜 병원 한번 가봐. 민수가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눈을 마주치려고 고개를 숙였죠. 근데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을 보니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 전혀 아름답지 않았죠. 난 안 아파. 목소리가 쉬었어요. 목구멍이 따갑고 입술이 갈라지는 게 느껴졌죠.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파묻혀서 눈을 감았어요. 수진이가 민수 옆으로 와서 뭐라고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렸는데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두 사람이 부엌 쪽으로 가더니 수근수근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가끔 내 쪽을 힐끗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었죠. 저녁때가 됐는데 밥을 차릴 기력이 없었어요. 소파에 그대로 누워 있었죠. 천장을 바라봤는데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눈을 감았더니 눈꺼풀 뒤에서 빛이 어른거렸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5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왜 내가 은행을 갔는지, 그날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수진이가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죠. 민수도 따라가더니 뭐라고 얘기를 나눴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수진이가 나갔죠. 민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 들렸죠. 시계 초침 소리가 째깍째깍 울렸어요. 숨소리가 거칠게 나왔는데 가슴이 조여드는 게 느껴졌어요. 어둠이 내렸어요. 거실 불을 켜지 않아서 점점 캄캄해졌죠. 창밖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소파 위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닦을 힘도 없었죠. 그냥 뺨을 타고 귀 뒤로 흘러들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눈을 뜨기가 힘들었죠.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허리가 뻐근해서 한참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는데 차가운 마룻바닥이 발바닥을 파고들더라고요. 부엌으로 갔어요. 수진이가 먼저 와 있었죠.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들어가니까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계속 냉장고를 뒤지더라고요. 반찬 용기를 하나씩 꺼내서 뚜껑을 열어보고 다시 넣었어요. 어머님, 이 반찬 언제 만드신 거예요? 수진이가 김치통을 들고 물었어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김치통 뚜껑만 바라보면서 말했죠. 손으로 뚜껑을 톡톡 두드렸어요. 모르겠어. 며칠 전에 싱크대로 가서 컵을 꺼냈어요. 물을 받으려고 정수기 버튼을 눌렀는데 물이 안 나왔죠. 버튼을 연달아 눌러봤는데 소리만 날 뿐 물은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정수기 필터 갈아야 해요. 제가 주문해놨어요. 수진이가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말했죠. 그리고 김치통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통째로요. 안에 김치가 반이나 남아 있었는데 그냥 버렸어요. 야, 그거 아깝잖아. 달려가서 쓰레기통을 열었어요. 김치통을 꺼내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내 손을 잡더라고요. 힘이 세서 손목이 아팠죠.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봤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상했어요. 드시면 안 돼요. 수진이가 내 손을 놓고 김치통을 다시 쓰레기통에 밀어 넣었어요. 뚜껑을 닫아버렸죠. 그러고는 손을 씻으러 싱크대로 갔어요. 물을 틀어서 비누칠을 하면서 손을 문질렀죠. 상하지 않았어. 어제 담갔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가빠졌죠. 쓰레기통 뚜껑을 열려고 손을 뻗었는데 수진이가 내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님, 기억 차고 있으신 거예요. 이거 일주일 전에 담그신 거예요. 수진이가 말하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더니 사진을 보여줬죠.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사진 속에 내가 김치를 담그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입이 안 떨어졌어요.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일주일 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죠.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 두피가 당기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요즘 깜빡하시는 게 많아요. 제가 메모해 드릴게요. 수진이가 냉장고 문에 화이트보드를 붙였어요. 거기에 빨간 펜으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김치 유통기한 확인, 약 먹는 시간, 밥 먹은 시간 같은 항목들이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또박또박하고 깔끔했죠. 식탁에 앉았어요.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었죠. 수진이가 내 앞에 죽을 놓았어요. 하얀 죽이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날 것 같았어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죽이 흘렀죠. 천천히 드세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억지스러웠어요. 입만 웃고 있고 눈은 나를 관찰하는 것 같았죠. 식탁 맞은편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나를 지켜봤어요. 숟가락으로 죽을 한 숟가락 떴는데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억지로 삼켰는데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죠.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컵을 채워주지 않았죠. 물 줘. 수진이를 봤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웃고만 있었죠. 한참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서 냉장고로 갔어요. 생수를 꺼내서 컵에 따르더니 내 앞에 놓았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목이 칼칼했어요. 민수가 부엌으로 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충혈돼 있었죠. 하품을 하면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우유를 꺼내서 벌컥벌컥 마셨죠. 수진이가 민수를 보더니 웃었어요. 오빠, 엄마 약 챙겨드려. 수진이가 말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선반에서 약통을 꺼냈어요. 약을 몇 알 꺼내서 접시에 놓고 내 앞에 밀어줬죠. 엄마, 약 먹어. 민수가 말했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죠. 나는 약을 보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얀 알약, 노란 알약, 갈색 캡슐이 섞여 있었어요. 이거 뭐야? 약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어요. 약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죠. 평소에 먹던 약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혈압약이랑 소화제요. 매일 드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물컵을 내 앞으로 밀면서 재촉했죠. 약을 입에 넣었는데 씁쓸한 맛이 혀에 닿았어요. 물을 마셔서 삼켰는데 목구멍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죠. 식사를 끝내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몸이 축 늘어졌죠. 텔레비전을 켜려고 리모컨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테이블 위를 뒤졌고 소파 쿠션 사이를 뒤졌는데 리모컨이 안 보였어요. 리모컨 어디 있어? 수진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만 들렸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수진이가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죠. 리모컨 못 봤어?
수진이가 고개를 돌리더니 서랍을 가리켰어요. 서랍을 열었는데 리모컨이 거기 있었죠. 근데 평소에 리모컨을 서랍에 넣지 않았거든요. 항상 테이블 위에 뒀었는데요. 왜 여기 있어? 수진이가 손을 닦으면서 나한테 왔어요. 리모컨을 내 손에서 가져가더니 거실로 갔죠.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소리를 줄였죠. 어머님, 너무 크게 보시면 안 돼요. 귀에 안 좋아요. 수진이가 리모컨을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리모컨을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보기 시작했죠. 나는 그냥 서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작아서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렸거든요. 소리 좀 키워줘. 수진이가 고개를 들더니 리모컨으로 소리를 한 칸 올렸어요. 딱 한 칸이었죠. 여전히 소리가 작았어요. 더 키워줘. 수진이가 한숨을 쉬면서 한 칸 더 올렸어요. 그러고는 리모컨을 소파 옆 바구니에 집어넣었죠. 바구니 안에는 잡지랑 신문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오후가 됐어요. 수진이가 외출한다고 나갔죠. 민수도 회사 간다고 나갔어요. 집에 혼자 남았는데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했죠.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에 입던 옷을 찾으려고 했는데 옷들이 다 재배치돼 있었어요. 자리가 바뀐 거죠. 찾던 회색 가디건이 안 보였어요. 옷을 하나씩 넘겨보는데 손이 자꾸 미끄러졌죠.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속옷이랑 양말이 들어 있었는데 여기도 정리돼 있었죠. 깔끔하게 개어져서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평소에 내가 정리하던 방식이 아니었어요. 화장대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는데 화장품들이 줄 맞춰서 놓여 있었죠. 립스틱, 크림, 로션이 크기 순서대로 배열돼 있었어요. 손으로 하나씩 만져봤는데 낯설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수척해 보였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어요. 손으로 볼을 만졌는데 살이 없었어요. 피부가 거칠게 느껴졌죠. 핸드폰을 찾으려고 가방을 뒤졌어요. 평소에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없었죠. 가방을 바닥에 쏟아냈어요. 지갑, 손수건, 휴지가 나왔는데 핸드폰은 없었어요. 거실로 갔어요. 소파 쿠션을 들어 올렸고 테이블 밑을 들여다봤어요. 부엌 서랍을 열어보고 현관 신발장 위도 살펴봤죠. 핸드폰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민수 방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를 살펴봤는데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서랍을 열려고 손을 뻗었는데 잠겨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아당겼는데 끄떡도 안 했죠. 수진이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돌렸는데 이것도 잠겨 있었죠. 귀를 문에 대고 소리를 들어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문을 두드려 봤는데 텅 빈 소리만 울렸죠. 저녁 때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쇼핑백을 들고 왔죠. 부엌으로 가서 쇼핑백을 풀었어요. 반찬이랑 과일이 나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녁 준비할게요. 수진이가 앞치마를 두르면서 말했어요. 냄비를 꺼내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죠. 칼로 채소를 썰었는데 칼질 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톡톡톡 소리가 리듬을 타듯 울렸죠. 내가 할게. 부엌으로 갔는데 수진이가 손을 내저었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손을 잡아서 거실로 데려갔어요. 소파에 앉혔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깨를 눌렀어요. 힘이 세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을 먹었는데 입에 안 맞았어요. 국이 짰고 반찬이 달았죠.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더니 수진이가 쳐다봤어요. 입맛이 없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적었죠. 화면을 보니까 메모 앱이었어요. 식욕 저하라고 적혀 있었죠.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민수를 보면서 말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밥을 먹었죠. 나를 쳐다보지 않고 그릇만 보고 있었어요. 밤이 됐어요. 침실로 가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왔죠. 천장을 보면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핸드폰이 생각났어요.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났죠. 오늘 찾아봤는데 없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다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내다봤어요. 수진이가 현관 신발장을 열고 있었죠. 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내 핸드폰이었어요. 숨을 죽였어요. 수진이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침대로 돌아와서 누웠어요. 눈을 감았는데 눈꺼풀 뒤에서 핸드폰 화면이 어른거렸죠.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는데 몸이 떨렸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는데 수진이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죠. 내가 들어가니까 서랍을 닫았어요. 웃으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냉장고로 가서 물을 꺼냈죠. 컵에 물을 따라서 내 앞에 놓았어요. 물을 마셨는데 목구멍이 따끔거렸어요. 뭐 찾았어? 서랍을 가리켰어요. 수진이가 시선을 피하더니 개수대로 갔죠. 행주를 들고 개수대를 닦기 시작했어요.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손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개수대를 문질렀어요. 힘을 많이 줬는지 손등에 힘줄이 튀어나와 있었죠. 행주가 물에 젖으면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토스트가 놓여 있었는데 먹고 싶지 않았죠. 수진이가 내 앞에 와서 앉았어요. 팔짱을 끼고 나를 봤죠. 어머님, 오늘 병원 가요. 갑자기 말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죠. 웃지 않고 있었고 눈빛이 차가웠어요. 왜? 토스트를 손으로 찢으면서 물었어요. 빵 부스러기가 접시에 떨어졌죠. 검진 받아야 해요. 요즘 깜빡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메모가 잔뜩 적혀 있었죠. 돈 찾은 기억 없음, 김치 날짜 착각, 리모컨 위치 모름, 핸드폰 분실 같은 항목들이 쭉 나열돼 있었어요. 난 안 가. 토스트를 접시에 던졌어요. 접시가 덜컹거렸죠. 일어서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내 팔을 잡았어요. 가셔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힘을 줘서 나를 다시 앉혔어요. 팔이 아팠죠. 손목을 비틀어서 뿌리치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놓지 않았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면서 내 팔을 꽉 쥐었죠.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이가 손을 놓았는데 표정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고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민수가 부엌으로 왔어요. 수진이를 보더니 나를 봤죠. 한숨을 쉬면서 냉장고로 갔어요. 우유를 꺼내서 마셨는데 벌컥벌컥 소리가 크게 났어요. 엄마, 병원 가. 민수가 짧게 말했어요. 나를 보지도 않고 우유팩만 보고 있었죠. 우유를 다 마시고 팩을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너도 그런 소리 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죠. 눈물이 핑 돌았는데 참았어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반복했죠. 엄마를 위한 거야. 민수가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수진이가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오후에 수진이가 나를 끌고 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죠. 병원 건물이 컸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까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사람들이 많았어요. 복도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접수대로 갔어요. 수진이가 내 보험증을 내밀었죠. 언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직원이 뭐라고 물어봤는데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나는 그냥 서 있었죠. 신경과 2층이에요. 직원이 번호표를 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갔죠. 복도가 길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안 갔어요. 김혜숙님, 호명이 됐어요. 일어섰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죠. 수진이가 내 팔을 잡고 진료실로 데려갔어요.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죠. 고개를 들더니 나를 봤어요.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옆에 섰죠.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서 의사한테 줬어요. 메모지였는데 빽빽하게 글이 적혀 있었어요. 최근에 기억력 저하가 심하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나를 보면서 기다렸죠. 입을 열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네, 심해요. 돈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시고 날짜도 헷갈려 하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를 봤어요. 펜으로 뭔가를 표시하더니 나한테 질문을 했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멍하니 의사를 봤어요. 며칠인지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달력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11월. 아니 10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뭔가를 적었죠.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지금은 11월 16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아침을 생각해 봤어요. 토스트를 먹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죠. 아니면 죽이었나? 밥이었나? 토스트요. 대답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의사가 또 뭔가를 적었죠. 숫자를 거꾸로 말해 볼게요. 1부터 10까지 거꾸로 세어보세요. 10부터 세기 시작했어요. 10, 9, 8, 7 다음이 뭐였는지 헷갈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죠. 10, 9, 8, 7, 6, 5. 더듬거리면서 말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를 계속했어요. 검사를 더 받으라고 했어요. MRI 촬영이랑 혈액 검사를 하래요. 복도로 나왔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죠. 수진이가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검사만 받으면 돼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이상했죠. 뭔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눈이 반짝거렸죠. 검사실로 갔어요. 하얀 가운을 입으라고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죠. 기계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눈을 감았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다시 진료실로 갔어요. 의사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했죠. 일단 경도인지장의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추가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요. 경도인지장이에요.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머리가 띵했죠. 치료는 어떻게 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의사를 봤죠. 손을 모으고 있었는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정기적으로 경과를 봐야 해요. 그리고 보호자분이 옆에서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출력했어요. 종이가 프린터에서 나오는 소리가 지직거렸죠. 수진이가 처방전을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병원을 나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죠. 하늘이 회색빛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날렸는데 정리할 힘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나를 보더니 채널을 돌렸어요. 어떻게 됐어? 민수가 물었어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병원 진단서였어요. 민수한테 건네줬는데 민수가 읽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경도인지장애래요. 약 먹어야 해요. 수진이가 설명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단서를 테이블에 놓았죠. 나를 쳐다봤는데 눈빛이 복잡했어요.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났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죠. 숨을 쉴 때마다 베개가 젖어 들어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수진이가 약을 챙겨줬어요. 아침마다 알약을 접시에 올려놓고 먹으라고 했죠.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죠. 어느 날 수진이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거실 테이블에 펼쳐 놓았죠. 종이가 여러 장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좀 봐주세요. 수진이가 의자를 당겨서 내 옆에 앉았어요. 서류를 가리키면서 설명했죠.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제가 어머님 재산을 관리해 드릴게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 읽기가 힘들었죠. 눈이 침침해서 초점이 안 맞았어요. 왜 내가 관리해? 서류를 밀어냈어요. 수진이가 다시 내 앞으로 당겼죠. 어머님이 요즘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근데 눈은 차가웠죠. 펜을 내 손에 쥐어줬어요. 서류 맨 아래 서명란을 가리켰죠.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펜을 쥐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서명란을 보는데 글씨가 흔들려 보였죠. 펜 끝을 종이에 댔는데 선이 제대로 안 그어졌어요. 안 돼. 펜을 던졌어요. 펜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딸그랑 소리를 냈죠. 수진이가 표정이 굳어졌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나를 노려봤죠. 왜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요.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숨을 거칠게 쉬었죠.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반복했어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해. 일어서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어깨를 눌렀어요. 힘이 세서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대로 의자에 눌려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상태 보면 혼자 못하세요. 병원에서도 보호자가 관리하래요. 서류를 다시 내 앞에 밀었어요. 펜을 주어서 내 손에 쥐어줬죠. 손목을 잡고 서명란으로 끌고 갔어요. 사인하세요. 손목을 비틀어서 뿌리치려고 했어요. 수진이 손이 미끄러지면서 놓였죠. 일어나서 침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문을 밀었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문을 밀면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나는 문을 막으려고 힘을 줬는데 밀려났어요. 수진이가 안으로 들어왔죠. 왜 이러세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요.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서류를 들고 흔들면서 소리쳤죠.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이가 멈춰섰죠. 숨을 헐떡이면서 나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죠. 좋아요. 그럼 혼자 하세요.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봤어요. 종이가 구겨져 있었고 글씨가 번져 보였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죠. 수진이랑 민수가 얘기하는 소리였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는데 가끔 단어들이 들렸어요. 재산, 관리, 서명, 병원. 귀를 기울였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을 죽이고 들었는데 대화가 끝나고 조용해졌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뒤척였죠. 이불이 답답해서 걷어냈는데 추웠어요. 다시 덮었는데 숨이 막혔어요. 새벽이 됐어요. 희미하게 밝아오는 창문을 봤죠. 새소리가 들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어요. 커튼을 열었는데 하늘이 회색빛이었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조용했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목구멍이 따가웠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죠. 어젯밤에 수진이가 바닥에 던진 서류였어요. 누군가 주워서 테이블에 올려놨더라고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재산관리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수진이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내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손으로 서류를 만졌는데 종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크게 쉬었는데 공기가 무거웠죠.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소파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뺨을 타고 턱으로 흘러 떨어졌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무거웠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허리가 뻐근해서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는데 눈이 부셨어요. 팔로 얼굴을 가렸는데 팔이 저렸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터치패드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내가 지나가는데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려고 컵을 꺼냈는데 손이 떨려서 컵이 싱크대에 부딪혔죠.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는데 표정이 없었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수진이가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타닥타닥 울렸죠.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물을 마셨어요. 목구멍이 따가웠죠. 컵을 싱크대에 놓고 거실로 갔는데 수진이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일어서더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죠. 잠깐 나갔다 올게요.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려고 리모컨을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쿠션 사이를 뒤져봤는데 없었죠. 테이블 서랍을 열어봤는데 거기도 없었어요. 침실로 갔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는데 정리돼 있었죠. 립스틱이랑 크림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봤는데 차갑게 느껴졌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돼 있었죠. 내가 정리한 게 아니었어요. 옷을 하나씩 넘겨보는데 자리가 다 바뀌어 있었어요. 찾던 검은색 가디건이 맨 끝에 걸려 있었죠.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양말이랑 속옷이 들어 있었는데 여기도 재배치돼 있었죠. 구석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예전에 넣어뒀던 반지 상자였는데 열어봤더니 비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반지가 없었죠. 금반지 2개랑 진주 반지가 들어 있었는데 전부 없었어요. 상자를 뒤집어서 흔들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서랍을 더 뒤져봤어요. 양말을 꺼내고 속옷을 꺼냈는데 반지가 없었죠. 바닥에 주저앉아서 서랍을 전부 꺼냈어요.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는데 반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어지러웠죠. 침대 끝을 붙잡고 일어섰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민수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돌렸는데 잠겨 있었죠.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다시 잡아당겼는데 끄떡도 안 했어요. 수진이 방으로 갔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이것도 잠겨 있었죠. 귀를 문에 대고 들어봤는데 조용했어요. 문을 주먹으로 쳤는데
텅 빈 소리만 울렸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쿠션이 푹 꺼졌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는데 2시간이 지나 있었죠. 수진이가 아직 안 돌아왔어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는데 신발장 위에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어요.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여러 개가 달려 있었는데 어떤 게 어느 방 열쇠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씩 빼서 민수방 문에 꽂아봤어요. 3번째 열쇠가 맞았죠. 문이 돌아가면서 열렸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침대는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펜이랑 공책이 들어 있었는데 별다른 게 없었죠. 2번째 서랍을 열었는데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서 봤는데 회사 서류였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걸려 있었고 아래 선반에 가방이 놓여 있었죠. 가방을 꺼내서 열어봤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박스 몇 개가 있었는데 끌어냈죠. 첫 번째 박스를 열었는데 오래된 책들이 들어 있었어요. 2번째 박스에는 옷이 들어 있었죠. 3번째 박스를 열었는데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민수 어렸을 때 사진이었죠.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 나왔어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박스를 다시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어요. 일어서서 방을 나왔죠. 문을 닫고 열쇠로 잠갔어요. 수진이 방으로 갔어요. 열쇠를 하나씩 꽂아봤는데 5번째 열쇠가 맞았죠. 문이 열렸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 냄새가 났죠. 향수 냄새였는데 코를 찔렀어요. 침대가 있었고 화장대가 있었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죠. 화장대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는데 화장품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어요. 립스틱, 아이섀도우, 마스카라가 줄지어 있었죠. 손으로 하나씩 옮겨가면서 뒤를 살펴봤는데 별다른 게 없었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죠. 원피스, 블라우스, 코트가 색깔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옷을 넘기면서 뒤를 봤는데 구석에 금고가 있었어요. 작은 금고였는데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거였죠. 손으로 만져봤는데 차갑게 느껴졌어요. 비밀번호를 눌러봤는데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틀렸다는 신호였죠. 다른 번호를 눌러봤어요. 수진이 생일, 민수 생일, 결혼기념일을 눌러봤는데 전부 틀렸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내 생일을 눌러봤어요. 0-8-1-2. 버튼을 누르는데 손에 땀이 났죠.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초록 불이 들어왔어요. 딸깍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어요. 금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류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죠. 하나씩 꺼냈어요. 첫 번째는 통장 사본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본 적이 없는 거였죠. 잔액이 12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다음 걸 꺼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시세가 15억이라고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보험 증서였는데 만기 금액이 8억이었죠. 그 아래 또 다른 통장 사본이 있었어요. 5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계속 꺼냈어요. 예금 증서, 펀드 증서, 또 다른 부동산 서류가 나왔죠. 손으로 하나씩 펼쳐서 봤는데 숫자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어요. 전부 합치면 40억이 넘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펼쳐지면서 흩어졌죠.
주저앉아서 서류들을 다시 모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진이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전부 조사했던 거죠.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보험증서까지 전부 복사해서 금고에 넣어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죠. 서류를 금고에 다시 넣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억지로 밀어넣고 금고 문을 닫았어요. 옷장 문을 닫고 방을 나왔어요. 문을 잠그고 거실로 갔죠.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쿠션을 붙잡고 숨을 쉬었는데 공기가 모자랐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들어왔죠.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신발을 벗으면서 나를 봤는데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다가오면서 물었어요. 소파 앞에 쪼그리고 앉더니 내 이마에 손을 댔죠.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고개를 돌려서 손을 피했어요. 수진이가 손을 거두더니 일어섰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어요. 컵을 내 앞에 놓으면서 웃었어요. 물 드세요. 컵을 받아서 마셨어요.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쓴맛이 났죠. 컵을 테이블에 놓았는데 손이 떨려서 컵이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수진이가 소파 옆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죠. 안에서 종이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님, 오늘 약국 갔다 왔어요. 약 다시 받아왔어요. 봉투를 테이블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안에서 약 봉지를 꺼내더니 하나씩 늘어놓았죠. 하얀 봉지, 노란 봉지, 파란 봉지가 줄지어 놓였어요. 요즘 약 잘 드시고 계시죠? 나를 보면서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는데 목이 뻣뻣했죠. 수진이가 웃으면서 약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선반에 올려놓으면서 날짜별로 배열했어요. 저녁 때가 됐어요. 수진이가 밥을 차렸죠. 식탁에 앉았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는데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수진이가 반찬을 내 앞으로 밀어줬어요.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이상했죠. 눈이 반짝거렸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민수가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면서 들어왔는데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죠.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식탁으로 왔어요. 밥 먹어. 수진이가 민수한테 말했어요. 민수가 의자를 당겨서 앉았죠. 밥을 푸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오빠, 오늘 어머님 좀 이상하셨어. 수진이가 민수한테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작았는데 들렸죠. 민수가 나를 힐끗 보더니 다시 밥을 먹었어요. 왜? 민수가 물었어요. 입에 밥을 넣으면서 수진이를 봤죠. 아까 보니까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 약 제대로 드시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나를 쳐다보면서 웃었는데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밥을 먹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몸이 무거웠죠.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졸졸 들렸죠. 그릇을 쌓아놓는 소리가 덜컹거렸어요. 민수가 옆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죠.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민수야.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불렀죠. 민수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핸드폰을 무릎에 놓고 나를 봤죠. 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표정이 없었죠. 너 나 믿어? 물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한참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왜 그런 말을 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핸드폰을 다시 들고 화면을 켰죠. 내 말 믿어주면 안 돼? 다시 물었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놓더니 나를 똑바로 봤죠. 눈빛이 흔들렸어요. 엄마,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 병원에서도 그랬고.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죠. 혼자 남았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죠. 화면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는데 소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진이가 거실로 왔어요. 앞치마를 벗으면서 소파에 앉았죠. 나를 보더니 웃었어요. 어머님, 내일 은행 같이 가요. 갑자기 말했어요. 미소를 지었는데 눈은 웃지 않고 있었죠. 왜?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더니 뭔가를 보여줬죠. 통장 잔액이 찍혀 있었는데 내 통장이었어요.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넘겼어요. 여러 계좌가 나왔는데 전부 내 이름이었죠. 내가 알아서 해. 핸드폰을 밀어냈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거두더니 가방에 넣었죠. 일어서면서 하품을 했어요. 그럼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근데 요즘 깜빡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웃으면서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눈을 뜨고 있었죠. 수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금고 안에 있던 서류들이 생각났어요. 40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수진이가 그걸 노리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였죠. 눈을 감았어요. 숨을 천천히 쉬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불을 끌어당겨서 턱까지 덮었는데 몸이 떨렸어요. 새벽이 됐어요. 창문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죠.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조용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까 하늘이 회색빛이었죠.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찾아야 했어요. 수진이한테서 찾아야 했죠. 수진이 방 앞으로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손잡이를 살짝 돌려봤는데 잠겨 있지 않았죠.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작게 났죠. 방 안을 들여다봤는데 어두웠어요. 수진이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발소리를 죽이면서 천천히 걸었어요. 책상 위에 가방이 놓여 있었죠. 가방 지퍼를 살짝 열었는데 소리가 지직 났어요. 수진이가 뒤척였어요. 숨을 죽이고 멈춰섰죠. 수진이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가방 안을 뒤져봤는데 핸드폰이 있었어요. 내 핸드폰이었죠. 핸드폰을 꺼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가방 지퍼를 다시 닫고 방을 나왔죠.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거실로 가서 핸드폰을 켰어요. 화면이 켜졌는데 비밀번호를 물어봤죠.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틀렸다고 나왔어요. 다시 눌러봤는데 또 틀렸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수진이가 바꿔놨던 거죠. 핸드폰을 쥐고 있었는데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잠금 화면만 보였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해가 떠올랐어요.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죠. 핸드폰을 소파 쿠션 사이에 숨겼어요.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방에서 나오면서 하품을 하고 있었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부어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수진이를 관찰했죠. 수진이가 우유를 꺼내서 마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얼마 후에 나왔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있었죠. 지퍼를 열어서 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거실로 오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머님, 혹시 제 가방 만지셨어요? 나를 보면서 물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니, 텔레비전만 보면서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한참을 서 있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방 안에서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일어났어요. 방에서 나와서 부엌으로 갔죠. 세수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는데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자기 핸드폰이었죠. 오빠, 내 거 봤어? 민수한테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죠. 수진이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소파 쿠션을 들어 올리고 테이블 밑을 들여다봤어요. 쿠션 사이에 손을 넣었어요. 내 핸드폰이 만져졌죠. 수진이가 쿠션을 들어 올렸는데 내가 먼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핸드폰을 들어서 보여줬어요. 수진이가 달려와서 핸드폰을 낚아챘죠.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어머님 거잖아요. 소리쳤어요. 핸드폰을 내 앞에 흔들면서 따졌죠. 얼굴이 빨개지면서 숨을 거칠게 쉬었어요. 그래. 헷갈렸네. 웃으면서 말했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확 잡아챘죠.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민수가 거실로 왔어요. 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엄마, 왜 그래? 앉으면서 말했어요. 머리를 손으로 쥐어뜯었죠. 뭐가? 민수를 봤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요즘 왜 이래? 수진이가 도와주려는 건데 왜 그렇게 대해?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짜증이 섞여 있었죠. 도와준다고? 웃기지 마. 일어섰어요. 민수도 따라 일어났죠.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엄마가 이상해. 병원에서도 그렇다고 했잖아. 민수가 말했어요. 나를 가리키면서 고개를 저었죠. 난 안 이상해. 내가 이상한 거야.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가슴이 답답해서 손으로 명치를 눌렀어요.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민수 옆에 서더니 나를 봤죠.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오늘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식탁을 가리켰어요. 식탁으로 가서 앉았죠. 나도 따라갔어요. 의자를 당겨서 앉았는데 등받이가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테이블에 펼쳐놓았죠. 서류가 3장이었어요. 이거 봐주세요. 첫 번째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어요. 재산관리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지난번에 봤던 그 서류였어요. 이미 말했잖아. 안 한다고. 서류를 밀어냈어요. 수진이가 다시 당겼죠. 어머님, 요즘 상태 보시면 혼자 못하세요. 병원에서도 보호자가 필요하대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후견인 동의서였어요.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수진이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것도 필요해요. 만약에 어머님이 판단을 못 하시게 되면 제가 대신 결정할 수 있게요. 세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통장 관리 동의서였어요. 수진이가 내 통장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류였죠. 이 3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펜을 내 손에 쥐어줬어요. 서명란을 가리키면서 재촉했죠. 싫어. 펜을 던졌어요. 펜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굴러갔죠. 수진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나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요. 소리쳤어요. 손으로 테이블을 쳤는데 쾅 소리가 났죠. 민수가 수진이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좀 생각해봐. 수진이 말이 맞아. 민수가 말했어요. 나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너도 한패야? 민수를 봤어요.
민수가 시선을 피했죠. 고개를 돌리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한패가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내 뒤로 와서 어깨에 손을 올렸죠. 손이 무거웠어요. 어머님,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달콤했는데 소름이 돋았죠. 어깨를 움츠렸는데 수진이 손이 더 세게 눌렀어요. 싫다고. 일어서면서 소리쳤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졌죠. 쾅 소리가 울렸어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수진이도 소리쳤어요. 서류를 집어들고 흔들었죠.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내 거니까 내가 관리해. 맞서서 소리쳤어요. 목이 쉬었는데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떨어뜨렸죠. 그만해. 둘 다. 소리쳤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나 있었죠. 수진이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종이들이 흩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죠.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민수가 나를 봤어요. 한참을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엄마, 왜 이래? 수진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앉으면서 말했어요. 머리를 손으로 감싸쥐었죠. 너를 위해서? 웃기지 마. 자기 욕심 때문이야. 의자를 세우고 앉았어요. 민수를 똑바로 봤죠. 무슨 소리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수진이가 뭘 노리는지 몰라? 물었어요. 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죠. 그냥 나를 보고만 있었어요. 내 재산을 노리는 거야.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어. 말하고 일어섰어요. 침실로 가려고 했는데 민수가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수진이는 그런 애 아니야. 놓으라고 했는데 민수가 놓지 않았어요. 힘을 줘서 뿌리쳤죠. 너는 몰라. 내가 다 봤어.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주저앉았는데 숨이 가빠졌죠.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서 민수랑 수진이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는데 가끔 단어들이 들렸어요. 엄마, 이상해. 병원, 서류. 귀를 문에 대고 들었어요. 대화가 계속됐죠. 수진이 목소리가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오빠, 저 진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 다음은 안 들렸죠. 밤이 됐어요. 저녁을 안 먹었어요. 배가 고팠는데 방 밖으로 나가기 싫었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더니 민수가 들어왔죠.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죽이 담겨 있었어요. 먹어. 침대 옆 테이블에 쟁반을 놓았어요. 그러고는 나가려고 했죠. 민수야. 불렀는데 민수가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 않고 서 있었죠. 나 좀 믿어줘. 말했어요. 민수가 어깨를 들썩이더니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죽을 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는데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식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일어났는데 몸이 무거웠어요. 거실로 나갔죠.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어머님, 나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다가오면서 손을 내밀었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어색했죠.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수진이 손을 피해서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셨죠. 어머님, 오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수진이가 따라왔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죠. 고기랑 채소를 꺼냈어요. 내가 할게.
다가갔는데 수진이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웃으면서 말했는데 눈빛이 차가웠어요. 칼을 들고 고기를 썰기 시작했죠. 톡톡톡 소리가 리듬을 타듯 울렸어요.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수진이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고개를 숙이고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죠. 핸드폰을 보면서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민수야, 오늘 회사가?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짧게 대답하고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나는 텔레비전을 켰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소리를 줄였더니 자막만 보였죠. 점심때가 됐어요. 수진이가 음식을 차렸어요. 식탁에 여러 가지 반찬이 놓였죠. 고기, 생선, 나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 그릇에 고기를 집어줬죠.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먹었는데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맛있죠? 수진이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수진이가 계속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밥을 먹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졸음이 왔죠. 눈이 감겼어요.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깼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창밖이 어두웠죠. 몸을 일으켰는데 머리가 무거웠어요. 관자놀이를 눌렀죠. 수진이가 거실에 없었어요. 민수도 없었죠. 부엌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로 갔어요. 수진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봤는데 수진이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보면서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죠. 화면이 보였어요.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통장 번호가 나열돼 있었어요. 금액들이 쭉 적혀 있었죠. 숨을 죽였어요. 수진이가 노트북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종이에 뭔가를 적더니 밑줄을 그었죠. 40억.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웃음이 새어나왔죠. 종이를 들고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로 물러났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움직였죠.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얼마 후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거실로 와서 테이블에 노트북을 놓았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웃으면서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잘 주무셨어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테이블에 앉더니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을 보면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죠. 민수가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가방을 소파에 던졌어요. 다녀왔어.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수진이가 일어나서 민수한테 갔죠. 볼에 키스를 했어요. 오빠, 오늘 좀 피곤해 보여. 민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민수가 웃으면서 수진이를 안았죠. 저녁을 먹었어요. 또 수진이가 차렸죠. 밥을 먹는데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억지로 삼켰는데 속이 울렁거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나를 보면서 웃고 있었죠. 괜찮아. 대답하고 숟가락을 놓았어요. 일어서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 또 은행 가야 할 것 같아요. 멈춰 섰어요. 수진이를 봤죠. 왜?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줬는데 은행 문자가 떠 있었죠. 통장 업데이트 하래요. 같이 가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죠.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무릎에 손을 올려놓았는데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뭔가 해야 했어. 이대로는 안 됐죠. 수진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민수는 수진이 편이었어요. 혼자였어요.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았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닦았는데 계속 나왔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죠. 베개가 젖어 들어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계속 친절하게 굴었죠.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고 웃으면서 말을 걸었어요. 근데 나는 알고 있었어요. 전부 가짜라는 걸요. 그 사이 나는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옛날 핸드폰을 찾는 거였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예전 핸드폰이 있었죠. 충전을 하고 켰더니 작동했어요. 그걸로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예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침실 문을 잠그고 작은 소리로 얘기했죠. 변호사가 뭐라고 물었어요. 상황을 설명했죠.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고 서류에 서명하라고 압박한다고 얘기했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이나 영상 같은 거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죠.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수진이 몰래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신탁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배제하고요. 설명을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인했죠. 40억 전부를 신탁으로 넘겼어요. 수진이 손이 닿을 수 없게요. 이제 며느리가 뭘 해도 재산은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가슴이 좀 가벼워졌죠. 그리고 이거요. 변호사가 작은 기계를 줬어요. 녹음기였죠. 항상 지니고 계세요. 며느리가 하는 말을 전부 녹음하세요. 주머니에 넣었어요. 무게가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수진이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팔짱을 끼고 나를 보고 있었죠. 산책. 짧게 대답하고 침실로 가려고 했어요. 수진이가 앞을 막아섰죠. 혼자요? 요즘 위험하잖아요. 웃고 있었는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나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괜찮아. 지나가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손을 뻗어서 내 팔을 잡았어요. 다음부터는 말씀하세요. 같이 갈게요. 힘을 줘서 잡고 있었어요. 팔이 아팠죠.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봤죠.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재생해 봤더니 소리가 나왔어요. 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서류를 또 가져왔어요. 테이블에 펼쳐놓더니 펜을 내밀었죠. 어머님, 이번엔 꼭 해주셔야 해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웃지 않고 있었고 눈빛이 차가웠죠. 왜? 서류를 봤어요.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죠. 어머님 혼자는 못하시잖아요. 병원에서도 그랬고요. 민수를 봤어요. 민수가 옆에 서 있었죠.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수진이가 민수를 봤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그냥 사인해. 수진이가 잘 관리해 줄 거야. 나를 보면서 말했어요. 나는 펜을 받아들었어요. 서명란을 보면서 말했죠. 내가 서명하면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거지? 수진이한테 물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녹음기가 주머니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죠. 40억 말이야. 말했어요. 수진이 표정이 굳어졌죠. 민수가 나를 봤어요. 40억? 뭔 소리야? 민수가 물었어요. 수진이를 봤다가 나를 봤죠. 내 재산이 40억이야. 수진이는 알고 있었어. 수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머님. 그게
말을 더듬었어요. 손을 내저으면서 고개를 저었죠. 내 방에 있는 금고 열어봤어. 거기 내 재산 서류가 전부 있더라. 내가 복사해서 넣어둔 거. 민수가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가 민수를 봤다가 나를 봤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변명하려고 했는데 나는 계속 말했어요.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보험증서까지 전부 있었어. 넌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린 거야. 일어섰어요. 침실로 가서 증거를 가져와야 했죠. 잠깐만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나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민수가 수진이 팔을 잡았어요. 수진아, 진짜야? 민수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침실로 가서 가방을 꺼냈어요. 변호사한테서 받아온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거실로 돌아와서 테이블에 쏟아냈어요. 이게 신탁 서류야. 내 재산 40억 전부 신탁으로 넘겼어. 넌 한 푼도 못 받아. 서류를 수진이 앞에 밀었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집어들더니 눈이 커졌죠.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넘기면서 읽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중얼거렸어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주저앉았죠.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나왔죠. 어머님 혼자는 못하시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40억. 수진이가 중얼거렸던 소리도 나왔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보더니 수진이를 봤죠. 수진아.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수진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오빠 아니야. 나는. 수진이가 민수한테 매달렸어요. 민수 팔을 잡으면서 울먹였죠. 나는 정말 어머님을 도우려고 했어. 진짜야. 민수가 팔을 뿌리쳤어요. 수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죠. 거짓말하지 마. 넌 엄마 재산을 노린 거잖아. 민수가 소리쳤어요. 얼굴이 빨개졌고 주먹을 쥐고 있었죠. 그리고 더 있어. 침실로 다시 갔어요. CCTV 영상을 저장해둔 USB를 가져왔죠. 노트북에 꽂아서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수진이가 나왔어요. 내 방에 몰래 들어가서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었죠. 통장을 꺼내서 사진 찍고 다시 넣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것도 봐. 넌 내 몰래 방에 들어와서 내 물건을 뒤졌어. 민수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믿을 수가 없어. 중얼거렸어요. 소파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죠.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계속 말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보고 있었죠. 이제 나가.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더니 나를 봤죠.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제발. 무릎으로 기어와서 내 발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느껴졌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고개를 조아리면서 빌었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았죠. 안 돼. 넌 처음부터 날 속였어. 나가. 발을 빼냈어요. 수진이가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죠. 민수가 일어났어요. 수진이한테 갔는데 손을 내밀지 않았죠. 그냥 내려다보고만 있었어요. 수진아, 우리 이혼하자.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더니 민수를 봤죠. 오빠, 그런 말하지 마.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난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잖아.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수진이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겼죠. 오빠, 오빠. 문을 두드렸어요.
주먹으로 쾅쾅 쳤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죠. 한참을 그러다가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쓰러져서 울었죠. 소리내서 울었는데 목이 쉰 소리가 나왔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했는데 눈물은 안 나왔죠.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면서 자기 방으로 갔죠.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을 여는 소리, 옷을 꺼내는 소리가 났어요. 1시간쯤 지나서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캐리어를 끌고 있었죠. 얼굴이 붓고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현관으로 가더니 신발을 신었어요. 나를 돌아보더니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죠. 민수 방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거실로 와서 소파에 앉았죠.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엄마, 미안해. 민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엄마 말을 안 믿었어. 수진이만 믿었어.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죠. 괜찮아. 민수 등을 쓰다듬었어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죠. 소리내서 울었어요. 나도 눈물이 났어요. 참았는데 흘러내렸죠. 손으로 닦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죠. 창밖이 캄캄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민수가 물었어요. 나를 보면서 물었죠. 살면 돼. 대답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살아야지. 다음 날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탁이 완료됐다고 했죠.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됐대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진이가 떠난 후 집은 조용했죠. 민수는 방에만 박혀 있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회사도 안 갔어요. 문 닫힌 방에서 가끔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하려고 쌀을 씻었죠. 물이 하얗게 흐려지면서 쌀이 가라앉았어요. 손으로 쌀을 문지르는데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수진이가 서 있었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옷이 구겨져 있었어요.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붙잡고 있었죠.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수진이가 문틈에 손을 넣었죠. 문이 손을 눌렀는데도 빼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얼굴을 문틈으로 들이밀면서 나를 봤죠. 눈이 충혈돼 있었고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안으로 들어왔죠.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비틀거리면서 걸었는데 술 냄새가 났어요. 소파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찢듯 절을 했죠. 1번, 2번, 3번. 이마가 마루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했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이마에 빨간 자국이 생겨 있었죠. 나는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밥을 하던 걸 마저 했죠. 쌀을 씻고 물을 부어서 밥솥에 넣었어요.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눌렀죠. 수진이가 따라왔어요. 부엌 입구에 서서 나를 봤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욕심이 과했어요. 손을 비비면서 말했어요.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을 꺼냈어요. 김치통을 꺼내고
계란 케이스를 꺼냈죠. 수진이는 계속 서 있었어요. 어머님, 대답 좀 해주세요. 한마디만이라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떨리면서 날카로워졌죠. 계란을 깨서 프라이팬에 부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계란 흰자가 익어갔어요. 노른자가 가운데서 통통하게 올라와 있었죠. 수진이가 내 앞으로 왔어요. 팔을 붙잡았는데 힘이 들어갔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소리쳤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죠. 팔을 빼냈어요. 계란을 뒤집개로 뒤집었죠. 노른자가 터지면서 노란 물이 흘러나왔어요.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어요. 얼굴을 내 다리에 묻고 흐느꼈죠.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계란을 접시에 담았어요. 김치랑 밥을 상에 차렸죠.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계란을 젓가락으로 찢어서 밥 위에 올렸죠. 김치를 한 입 먹었는데 아삭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면서 식탁으로 왔죠. 의자를 붙잡고 서서 나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차갑게 나오실 거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변했어요. 울먹이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차갑게 가라앉았죠. 어머님도 잘못하신 거 있잖아요. 저한테만 떠넘기지 마세요. 밥을 계속 먹었어요. 김치를 씹으면서 수진이를 쳐다봤죠. 오빠한테도 재산 안 나눠주시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가 달라요? 손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컵이 덜컹거리면서 흔들렸죠. 숟가락을 놓았어요. 수진이를 똑바로 봤죠. 나가. 짧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입술을 떨었어요.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있었는데 손톱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나 안 나가요. 오빠 만날 거예요. 민수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쾅쾅 소리가 크게 났죠. 오빠, 오빠 나야. 문 열어줘. 소리쳤어요. 목이 쉰 소리가 났죠.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나왔는데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머리가 기름져 있었죠. 눈이 풀려 있었어요. 왜 왔어? 민수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오빠,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수진이가 민수한테 매달렸어요. 팔을 붙잡고 얼굴을 민수 가슴에 묻었죠. 민수가 팔을 뿌리쳤어요. 수진이가 뒤로 휘청거렸죠. 벽에 부딪혀서 중심을 잡았어요. 이혼 서류 보냈어. 사인해.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수진이가 문을 붙잡았죠. 안 돼. 이혼 안 해. 소리쳤어요. 손으로 문틀을 붙잡고 버텼죠. 놓아. 민수가 말했어요. 수진이 손을 떼어내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더 세게 붙잡았어요. 오빠,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민수가 수진이 손목을 잡았어요. 힘을 줘서 떼어냈죠. 수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우리한테 처음 같은 건 없어. 전부 거짓말이었잖아. 문을 닫았어요. 잠그는 소리가 딸깍 났죠. 수진이가 바닥에서 울었어요. 손으로 바닥을 쳤는데 탁탁 소리가 났죠. 머리를 흔들면서 울었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중얼거렸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흩어져 있었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 있었죠. 일어나더니 나한테 왔어요. 다시 무릎을 꿇었죠. 어머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오빠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절을 했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았죠.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제발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이마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피가 살짝 배어나오고 있었죠.
나는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릇을 씻어서 물기를 닦았어요. 선반에 올려놓고 다음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수진이가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온몸을 떨면서 소리내서 울었죠. 목이 쉬어서 소리가 갈라졌어요. 1시간쯤 지났어요. 수진이가 일어났죠. 비틀거리면서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신어졌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돌아보더니 나를 봤죠. 후회하실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죠. 문을 닫고 나갔어요.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거실로 갔어요. 바닥에 수진이가 흘린 눈물 자국이 있었죠. 걸레를 가져와서 닦았어요. 물기가 사라졌어요. 민수 방문을 노크했어요. 대답이 없었죠. 문고리를 돌렸는데 잠겨 있었어요. 민수야, 밥 먹어. 한참 있다가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민수가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씹지도 않고 삼켰어요. 엄마, 난 어떻게 해야 돼? 민수가 물었어요. 숟가락을 놓고 나를 봤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살면 돼. 대답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죠.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게 쉬워?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반복했죠. 밥을 계속 먹었어요. 김치를 한 입 먹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씹는 소리만 식탁에 울렸죠. 엄마는 안 힘들어? 민수가 물었어요. 나를 보면서 기다렸죠. 힘들지. 짧게 대답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살아야 하는구나. 중얼거렸어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보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민수한테 등기우편이 왔어요. 이혼 조정 신청서였죠. 민수가 봉투를 뜯어서 읽었는데 표정이 굳었어요. 조정 신청했대. 나를 보면서 말했어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죠. 수진이가 재산 분할 청구했어.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한숨을 쉬었죠. 얼마 달라는데? 물었어요. 민수가 서류를 들어서 숫자를 봤죠. 10억? 휘파람을 불었어요.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죠. 끝까지 돈이네. 서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종이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죠. 변호사 선임해. 말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 내일 알아볼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밤이 됐어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았는데 소리를 줄여놨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는데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죠. 끊었어요. 다시 울렸는데 또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계속 왔죠. 5번, 6번, 7번.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죠. 반짝거리는 별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거리였죠. 다음 날 민수가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어떻게 됐어? 물었어요. 민수가 소파에 앉으면서 가방을 내려놓았죠. 재산 분할은 안 된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수진이 잘못이 명백하니까.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한숨을 쉬었죠. 위자료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수진이가 내야 할 판이래. 엄마한테 사기친 거니까. 쓴웃음을 지었죠. 조정 신청 기각될 거래. 그냥 이혼만 진행하면 돼. 일어나서 방으로 갔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정 기일이 잡혔대요. 민수가 혼자 가겠다고 했죠. 엄마는 집에 있어. 내가 다 처리할게. 정장을 입고 나갔어요.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서툴렀죠. 내가 도와줬어요. 넥타이를 매만지면서 바로 잡아줬죠. 잘 다녀와.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몇 시간 후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정장을 벗어서 소파에 던지고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됐어? 물었어요. 민수가 한참을 말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이 울면서 빌더라. 판사 앞에서도 계속 울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근데 판사가 수진이 잘못이 크다고 했어. 재산 분할 기각됐어.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이혼은 3개월 후에 확정된대.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에 민수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깨지는 소리였죠. 달려가서 문을 열었는데 민수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액자가 깨져 있었고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죠. 민수야. 다가갔는데 민수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옆에 앉았어요. 등을 쓰다듬어 줬죠. 민수가 내 어깨에 기대었어요. 엄마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죠. 괜찮아. 계속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민수가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지는 않았는데 어깨가 들썩거렸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민수가 진정되니까 일어났어요. 깨진 유리를 치웠죠. 빗자루로 쓸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자, 민수를 침대로 데려갔어요. 이불을 덮어줬죠. 민수가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방을 나와서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으로 명치를 눌렀는데 숨쉬기가 힘들었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죠.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구름이 달을 가렸다가 지나갔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었죠. 민수는 조금씩 회복됐어요. 회사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웃는 날도 생겼죠. 어느 날 민수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죠. 끝났어. 테이블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얼굴이 담담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물었어요. 민수가 창밖을 봤죠. 살아야지. 엄마 말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봄이 왔어요. 창밖으로 꽃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죠. 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로 오래요. 민수랑 같이 갔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차들이 달리고 있었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죠.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펼쳐서 설명했어요. 신탁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재산 40억이 전부 안전하게 보호됐어요.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어요. 통장 잔액이 적혀 있었죠. 며느리 쪽에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전부 기각됐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보여줬어요. 법원 판결문이었죠. 이제 이 재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펜을 건네줬어요. 나는 민수를 봤죠. 민수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민수 목도 정해야겠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법정 상속분대로 하시면 아드님이 절반을 받으십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필요 없어요. 손을 내저으면서 말했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 거야. 민수를 봤어요. 민수가 나를 똑바로 봤죠. 엄마, 저는 진짜 괜찮아요. 제가 벌어서 살 수 있어요.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일단 일부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40억 중에서 5억을 민수 명의로 넘기기로 했죠. 나머지 35억은 내 명의로 남겨뒀어요. 그리고 이건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새 서류를 꺼냈어요. 만약에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전 재산이 아드님한테 가도록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배제됐고요. 서명을 했어요. 펜을 움직이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죠.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악수를 했죠. 손이 따뜻했어요.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로비를 지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햇살이 따뜻했어요. 엄마, 점심 먹고 가. 민수가 말했어요. 근처 식당으로 갔죠. 한정식 집이었는데 깨끗했어요. 자리에 앉으니까 직원이 물을 갖다 줬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반찬이 여러 가지 놓였죠. 된장찌개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따뜻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물었어요. 반찬을 먹으면서 나를 봤죠. 이사 갈까 해. 대답했어요. 민수가 숟가락을 놓았죠. 이사? 어디로? 김치를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아삭 소리가 났죠. 작은 집으로. 혼자 살기엔 지금 집이 너무 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겠네. 새로 시작하는 거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죠. 밥을 다 먹고 나왔어요. 길을 걸었는데 바람이 시원했죠. 꽃잎이 날려와서 어깨에 앉았어요. 손으로 털어냈는데 다시 날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부동산 앱을 켰죠. 집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파트들이 쭉 나왔어요.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체크했죠. 일주일 후 집을 보러 갔어요. 민수가 같이 갔죠. 신축 아파트였는데 햇볕이 잘 들었어요. 거실이 넓었고 방이 2개였죠. 여기 괜찮은데? 민수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공원이 보였죠. 나무가 많았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여기로 할게. 중개인한테 말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했죠. 도장을 찍었는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후 이사를 했어요. 짐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넣었어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챙겼어요. 이사 당일날 이사 트럭이 왔어요. 짐을 실었죠. 상자들이 트럭에 올라갔어요. 가구도 실었죠. 옛날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텅 빈 거실이 넓어 보였죠. 발소리가 울렸어요. 창문을 닫고 문을 잠갔어요. 새 집에 도착했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죠. 민수가 도와줬어요. 상자를 열어서 물건을 꺼냈어요. 책을 책장에 꽂고 옷을 옷장에 넣었죠. 엄마, 이거 어디에 놔? 민수가 액자를 들고 물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죠. 옛날 사진이었는데 민수가 어렸어요. 거실에 걸어. 민수가 벽에 액자를 걸었어요. 못을 받고 액자를 걸었죠. 삐뚤어져서 바로 잡았어요. 짐을 다 풀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엄마, 난 이만 갈게. 민수가 가방을 들면서 말했어요. 현관으로 갔죠. 조심히 가. 민수가 신발을 신으면서 웃었어요. 엄마도 잘 지내. 뭐 필요하면 연락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죠. 혼자 남았어요. 거실을 둘러봤죠. 깨끗했어요. 새집 냄새가 났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는데 공원이 보였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불이 들어오면서 길이 밝아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죠. 엄마, 잘 들어갔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았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텅 비어 있었죠. 내일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별들이 하늘에 박혀 있었어요.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이불이 새 거였죠. 보들보들했어요. 눈을 감았는데 잠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는데 공기가 상쾌했죠. 새소리가 들렸어요. 운동복을 입고 공원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나도 천천히 걸었어요. 길을 따라서 한 바퀴 돌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마트에 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매대를 돌아다녔죠. 채소를 골랐어요. 싱싱한 걸로 골랐어요. 과일도 샀죠. 사과가 빨갛게 익어 있었어요. 계산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장을 본 걸 냉장고에 넣었죠. 냉장고가 채워지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점심을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죠. 두부를 넣고 파를 썰어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어요.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가 얼큰했죠. 밥을 말아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갔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보다가 졸음이 와서 눈을 감았어요. 깼을 때는 오후였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일어나서 물을 마셨어요. 핸드폰을 봤는데 민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주말에 갈게. 웃음이 나왔어요. 답장을 보냈죠. 그래, 맛있는 거 해줄게. 저녁 때가 됐어요. 간단하게 계란말이를 만들었죠. 밥이랑 국을 차려서 먹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오래전에 사놨던 책이었는데 읽지 못했던 거였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읽었어요. 밤이 됐어요. 침실로 가서 잠옷으로 갈아입었죠. 거울을 보는데 주름이 보였어요. 손으로 만져봤는데 세월이 느껴졌죠.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고요했죠. 민수 생각이 났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요? 행복해질까요? 나 자신 생각도 났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각이 많았는데 하나씩 사라졌어요. 피곤이 몰려왔죠.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됐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눈을 떴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어요. 공원이 보였죠. 사람들이 조깅하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향이 좋았죠. 컵에 따라서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죠.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는데 정리하지 않았어요. 공원을 내려다봤어요. 나무들이 푸르렀죠.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상쾌했죠. 내쉬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었어요.